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 내고 싶다가 집에 있는 자식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고 월급날 다가오면 또 그 힘으로 한 달을 버티고 그래서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술잔은 반은 눈물이다.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요. 누군들 폼나게 사표 내고 싶지 않겠나? 라고 인터뷰를 해서 또 논란인데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직장인들이 가슴 속에 품고 다니는 사표도 모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월 14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정말 울적한 심정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다시 이게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도심 곳곳에 멧돼지의 출몰이 반복되면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두운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119 구급차가 멈춰 섭니다. 갓길에는 한 남성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요. 아이고. 이 남성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야생 멧돼지와 충돌을 해서 어머. 이 늑골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건 네네. 멧돼지 2마리가 보이시죠? 어머.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잘못 들어와서 이 2마리가 1시간 넘게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아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과정에서 차량 3대가 파손되기도 했고요. 이번에 서산의 한 갈대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멧돼지 포획에 나섰던 남성이 동료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어머, 어떡해요. 동료는 이 남성을 멧돼지로 오인해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뭐 앞에 두 사건이야 갑자기 멧돼지가 튀어나와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랬다고 치는데 마지막에 멧돼지 잡으러 출동했다가 5인 사격 이거 대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10일 충남 서산 갈대밭에서 60대 엽사가 멧돼지로 오인한 동료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갈대밭 구역을 2개로 나눠서 멧돼지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이 동료 약 70m 거리에서 어른거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멧돼지로 오인한 나머지 엽총 2발을 발사했고 결국 어머. 등과 복부에 맞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 동료 진술에 따르면 사람 키만한 갈대가 흔들리는데 시커먼 물체가 움직여서 멧돼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이 동료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한편 이 지역은 유해조사 수렵 허가 지역으로 일행은 경찰에 총기 출고 신고를 마치고 함께 멧돼지 사냥을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서 이렇게 이 총을 쏴서 사망에 이르간 사건 지금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장윤민 변호사님. 올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어머.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전문가들은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서산시 최근에 사고가 있었던 곳이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1마리를 포획하면 지난 8월 이전까지는 15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게 2배인 30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환경부에서도 멧돼지 포획에 따른 포상금 20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1마리를 잡으면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멧돼지 포획 전쟁이 아주 가열화되면서 이런 사고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총기 면허 보유자들이 고령화된다는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이번에도요. 사고를 낸 이 엽사 3명 중에 2명이 70대였고 1명이 60대였기 때문에 고령층 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멧돼지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해조수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로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사살해야 되는데 지금 멧돼지들이요. 앞서 보신 것처럼 무슨 민가, 사람들 사는 주택가 근처뿐만 아니라 도심에까지 빈번하게 출몰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신설되면서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겨울철 나기 위해서 지렁이나 이런 걸 많이 파먹는데 먹이 조건 때문에 내려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앞서 그 멧돼지가 지하 주차장에 출몰하 그리고 1시간 넘게 막 소동 피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거 왜 아찔하냐면 지하 주차장에 이제 주차된 차량 가족끼리 타러 갈 때 아이들 먼저 내려간 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멧돼지와 맞닥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제 멧돼지 안전 요령도 우리가 익혀둘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로 일단 멧돼지를 만나게 되면 등을 보이지 말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뭐 벽이라든가 무슨 상자 같은 거 뒤에 숨어서 일단 몸체를 감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더 빨리 119라든가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산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만났을 때도 절대 등을 보이지 마시고 나무라든가 어쨌든 몸을 숨겨서 멧돼지가 목적물로 참지 않도록 몸을 감추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긴장이 돼서 다른 게 기억이 안 난다면 제일 먼저 기억할 거 등을 보이지 말라. 딱 그것만 먼저 제일 기억하시는 게 일단은 큰 화를 면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말 사이에 뜻하지 않게 참 비가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젯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펌프로 분주하게 물을 빼내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이미 바닥은 빗물에 잠겨 있고 아이고. 집안 전체가 오물로 덮인 상태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비교적 많은 가을비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되면서 일부 주민들 주택이 침수돼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세상에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진짜 지금 집에 물이 차들어온 걸 본 주민들의 심경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 퍼내는 작업을 했는데도 집안 전체가 다 오물. 깨끗한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막 요라는 소리가 나면서 창문으로 들어온 거지. 이제는 그냥 뭐 신나물처럼 그냥 있더라고요. 가을비 또 지금 뭐 겨울로 지금 접어드는 이 시기인데 이 시기에 비치고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침수 피해를 본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서울 은평구 주택가 13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어허. 이 피해 지역 일대에 하수 시설물 보수 공사가 더욱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네. 이 배수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은평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근처 하수도가 역류를 하면서 두 가구는 물이 무려 발목까지 찰 정도로 어머. 침수가 됐고요. 나머지는 경미한 피해를 봤다라고 했거든요. 네. 침수 피해를 본 한 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마련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 호우 피해를 우려하는 신고가 늘어나자 이 서울시에서는 오후 9시 20분에 단체 이 문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자니 네. 이 호우와 낙엽으로 인해서 이 영상에서 보이듯이 이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 불량 등 이 도로 노면수가 유입되고 있으니 침수와 안전에 유의하시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각 구청은 침수 현장에 낙엽을 치우고 또 물을 빼내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피해 소식, 이 비로 인한 피해 소식은 주말 사이에 서울뿐 아니라 뭐 수도권, 지방 곳곳에서 일단 접해졌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조금 전에 최정아 기자님이 얘기한 것 중에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게 일단 침수 피해 주된 원인이겠습니다만 낙엽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배수로 이게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진짜로? 직접적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빗물바지라고 해서 배수로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 네. 배수로에 낙엽들이 쌓이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러면 이제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서울시가 그럼 제대로 잘 처리를 했느냐. 서울시 입장은 10일에서 11일 사이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낙엽을 치웠는데 네. 문제는 이게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전에는 지금까지 가을 들어서 거의 비가 안 온 상태에서 그렇죠. 메말랐어요, 많이. 그렇죠. 네. 나뭇잎이 나무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서 그 나뭇잎이 같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비가 오면서 나뭇잎이 떨어지다 보니까 치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 나뭇잎이 빗물바지 물이 빠지는 배수구에 다 쌓이게 되고 그러니 물이 안 빠지고 결국 물이 차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어제도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소방관들 그리고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지금 낙엽들 지금 보시는 은행잎이나 이런 낙엽들 다 치우고 있거든요. 세상에.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게 침수가 일어난 사태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배수로 관리의 중요성이요. 꼭 여름 장마철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침수 피해를 보면 정말 무시로 해야겠다. 시도 때도 없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앞서도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율이 점점점 낮아져서 걱정인데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뉴스파이터에서도 잠시 전달이 됐었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11월 18일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난 5쌍둥이 소식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 정말 드문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 국내에서는 1987년 이후로 34년 만에 일어난 정말 국가적인 경사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네, 아이들의 첫 생일이 오늘을 앞두고 어제 돌잔치를 했는데요. 어제 경남 마산입니다. 이 육군 17사단 서혜정 대위 엄마고요. 또 육아휴직 중인 김진수 대위 아빠죠. 이 5쌍둥이의 돌잔치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대박 사건 다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군인이니까 이건 나라의 기쁨. 진짜 그러긴 이제 국가의 기쁨이에요, 진짜. 그렇죠. 네. 아, 이제 충성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 아니 본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충성을 다하지만 저는 아이를 저렇게 5 쌍둥이를 낳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세상에 보세요. 정말 군인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너무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선물을 보내서 5 쌍둥이한테 무슨 선물을 보냈냐면 미아 방지용 은 목걸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혹시 미아가 되지 않도록 주소 같은 거 적는 은 목걸이를 선물을 했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요.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선물을 보내줬는데 어떤 선물을 보냈냐면 손편지를 직접 써서 보냈고요. 지금 저 편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목 장난감과 함께 지금 대통령의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도 선물로 함께 보내줬다고 합니다. 저 5쌍둥이가 시계 보고 이제 마야 이제 뭐 이렇게 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장난감처럼 막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거 물어보면 그거 알아서 뭐하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성민 변호사님 5 쌍둥이 이름이 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름 짓기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딸 4명의 이름은 소현, 수현, 서현, 이현, 밝게 크라는 뜻으로 밝은 현 돌림자를 썼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재민, 씩씩하고 강하게 크라는 뜻으로 강할 민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 5 쌍둥이 아버지 김대위, 5 쌍둥이를 향한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말요. 사실 요즘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육아는 꿈도 못 꾸는 시대. 아이 낳는 거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신혼부부들 중에. 그런데 꼭 물론 그분들의 사정도 있고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가족은 정말 애국자 소리를 들어도 정말 부족하고 정말 넘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아이를 출산한 기쁨이 얼마나 그 큰 즐거움인가를 여실히 보였다는 점에서 저희가 박수를 쳐드립니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스위스에서는요. 등반가들이 아니 산으로 올라야 되는데 산이 아닌 이곳을 올랐다면서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스위스 남부에서 이색 등반대회가 열렸는데요. 세계 최고 등반가들이 모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거대한 수직 벽면에 붙어있는 형형색색의 무언가. 이게 무엇일까요? 가까이서 보면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매달려 올라가는 곳. 어디냐면 다름 아닌 댐이라고 하는데요. 댐에 홀드를 설치해서 인공 암벽장으로 깜짝 변신시켰고요. 등반대회를 바로 이 댐 이곳에서 연 겁니다. 세계 최고의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이 모여서 실력을 겨루는 이 순간 진짜 보는 사람들의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뭐 지금 장비도 보호장구도 착용하고 오릅니다만 보는 저희들은 등골이 서늘합니다.
보통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그 영상 속에서 보여줬던 댐은요, 스위스 남부에 위치한 베르자스카라는 이름의 댐인데요. 아, 네, 그 댐이요, 네네. 엄청난 장엄한 규모인데다가 아마 저게 댐이었다고 하면서 기억나실 게 007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번지 점프의 장소로도 굉장히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높이가 220m인 베르자스카 댐을 인공 암벽으로 만들어서요. 네. 변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 16명이 실력을 거른 등반 대회를 했다라는 거죠. 2명씩 팀을 이뤘는데요. 이게 뭐 같은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합쳐서 그래요? 예, 팀을 이뤘는데 정말 이런 놀라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뭐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고도의 지구력, 예, 그다음에 판단력 계속 그러겠네요. 올라가야 돼 말아요. 더 해야 돼 그렇죠. 말아야 돼. 이거 잡을지 말아야 되네. 그러니까 2인 1조이기 때문에 협동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우승한 팀은 네. 스페인과 슬로바키아 선수로 구성된 등반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 어쨌든 대회니까 친목도 뭐 차원이 아니라 뭔가 우승자를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screaming because it was so hard for me. I was already pumped from the in the middle of the route. I was on the limit. Ha sido muy duro. Encima ver que van por delante nuestra casi toda la vía hasta el final se ha hecho más duro todavía. Pero bueno, hemos dicho vamos a escalar a nuestro ritmo. Si tenemos suerte de que ellos fallan, pues quizá ganamos. Y si no, pues seremos segundos, que también está muy bien. Así que estamos muy contentos. 정말 순위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그 자체만으로 참 아름답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칠레에서는 생방송 도중에 기자가 이런 일을 당했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렇게 황당하고 귀여운 도둑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야외에서 뉴스를 열심히 보도 중인 기자 보이시죠? 네. 갑자기 초록빛 앵무새 한 마리가 어깨 위에 앉습니다. 기자 좀 신경을 쓰이지만 뉴스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네. 바로 이때 잠시 기다려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앵무새가 한쪽 이어폰을 뽑아 물더니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뒤늦게 손을 뻗어보지만 이어폰은 이미 도둑 맞은 이후인데요. 이 장면이 생방송으로 칠레 전역에 전파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 대박 사건! 최정화 기자님, 저거 회사 용품이면 저 물어내야 되잖아요, 기자가. 네, 일단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현지 네. 시간으로 지난 4일에 칠레에서 뉴스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해당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당시 이 영상을 보면요, 니콜라스로 알려진 이 인물이 야외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초록빛의 앵무새가 그대로 날라와 그의 어깨에 잠시 앉더니 눈치를 쓱쓱쓱쓱 봅니다. 이 네. 가져가도 되나? 그러더니 이어폰을 쓱 뽑듯이 뽑아가더니 그대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기자가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네. 방금 새가 내 이어폰을 가져갔습니다라고 리포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공교롭게도 네. 그가 늘어나는 주거지 및 강도 범죄에 대해서 대박 사건. 보도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고스란히 네. 생방송으로 칠레 전역에 네. 전파가 됐고요. 해당 기자는 화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장 칠레 전역에 지명수배 내린 거예요, 저 앵무새? 최지명 교수님. 그래서 결국은 지명수배 내리진 않았는데 다행히 찾았어요. 어디서 그래요? 찾았냐면 풀밭에서. 앵무새가 가지고 가다가 다행히 저 옆에 있는 풀밭에 버리고 가서 풀밭에 찾았고요. 네. 네티즌들이 이 영상 보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인생은 아이러니다. 네. 강도 사건 보도하다가 강도당했다 앵무새에게 그런 얘기도 하고 범죄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침착하게 그러니까요. 보도한 게 신기하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이어폰이 맛이 없었기에 천만다행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